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지은이는 김이나, 출판사는 위즈덤하우스입니다. 김이나 작가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는 노랫말을 짓는 대한민국 대표 작사가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박효신, 성시경, 아이유, 조용필 등 최근 임영웅의 신곡까지 수많은 히트곡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입니다. 김이나 작사가의 노랫말을 듣다 보면 특유의 감각적인 표현들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스타 작사가가 쓴 보통의 언어들 책에는 어떤 울림이 전해질지 사뭇 기대가 되었습니다. 작사가는 흔히 쓰이는 대중적이고 상투적인 단어로 특별함을 창조해내는 사람이죠. 이 책은 노랫말의 재료인 단어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작가가 가사를 쓸 때 자주 쓰는 표현들과 일상의 언어들에서 포착한 마음의 풍경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이나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작곡가 김영석을 만난 계기로 작사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히트곡만 300개가 넘는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라디오 DJ가 되었고요. MBC 라디오 부분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이 책의 목차는 첫 번째, 관계의 언어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미움받다 등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부끄럽다, 찬란하다, 슬프다 등 단어가 지닌 특유의 감각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존감의 언어입니다. 성숙, 꿈, 드세다 등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게 만드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디오 레코드에는 라디오에서 했던 그녀의 주옥 같은 멘트들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중에 발표되지 않은 노랫말이 있습니다. 마치 김이나 작가의 습작 노트를 몰래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어떤 멜로디에 덧입혀져 우리에게 전해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매 순간 결핍과 고독감에 흔들리는 보통의 우리들을 위한 책.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중에서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언어들로 자신을 특별하게 채워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당신만의 언어를, 당신만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인간보다 고등한 외계인들의 언어는 파동에 가까운 형태를 띈다. 결국 이들이 인간에게 건네준 것은 그들의 언어, 아니 소통이었다. 이 메시지는 여전히 나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감정이 원형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글자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같은 언어를 서로 미세하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던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지금보다 덜 세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인간의 감정은 훨씬 개인 고유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언어를 골라서 소통하고 있다. 수의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구구단을 멜로디로 외운 다음 법칙을 이해하듯 우리는 어느새 너무 당연해진 언어를 통해 관성적으로 대화하고 사고한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조차 우리는 정해진 언어 속에 갇혀서 할 수밖에 없다.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전달하지만 정작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는 소홀하니
마음이 통하는 대화라는 것은 그토록 귀하다. 인간의 언어는 파동이 아닌 글자로 존재하기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한다. 이는 타인만이 아닌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내 삶의 질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감정이 언어라는 액자 안에서만 보관되고 전달된다면 나는 이 액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액자를 공유하는 것이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좋아한다, 사랑한다.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의 속성.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돈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단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의 사랑은 좋아함에서 싹트므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의 상위 감정이라고 믿어왔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이 두 감정이 각기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반갑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만나면 반가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헤어져 있는 어느 때 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 사랑일 확률이 높다. 연인 사이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건 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얄궂은 마음이 사랑이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대로 조건이 없다.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가 좋은 날 널려진 빨래가 된 것처럼 뽀송뽀송 유쾌한 기분만 줄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카사노바가 아니라면 유일무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차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 특별하다는 오해의 원천일 수 있겠다. 내가 좋다는 마음을 귀하게 보는 데는 이 감정이 가진 실시간성과 일상적임에 있다. 우리가 좋다는 말을 언제 하는지 떠올려 보면 실시간성이라는 말이 무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문득 뱉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 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부등호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미움받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을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공전에 히트를 친 해가 있었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제목만으로 사람 마음을 번쩍 깨우는 책이었다. 미움과 용기라는 단어의 조합에 열광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 걸 보면 미움받는다는 게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설령 대중적으로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언정 측근들 사이에서 차라리 험담이 떠돈다면 그건 다행이다. 한 명의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 매끄럽다면 그 사람은 흡사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니까. 그걸 아무리 알고 알아도 미움은 어릴 때 꼭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얹어주던 맛없는 반찬처럼 삼키기가 싫다. 10명의 사람 중 2~3명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1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두렵다. 퍼센티지로는 동률이어도 숫자로 세워지는 마음이 미움이다. 살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어느 순간 이에 대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는 것 말이다. 방송을 하면서부턴 더더욱 그랬다. 어쩔 수 없이 호불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시작한 이상 내 방향성은 더 명확해졌다. 그건 바로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은 차라리 당연하다. 사람은 서로를 각자의 주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앵글에서 모두에게 완벽한 피사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건 지옥의 시작일 테다. 대신 생긴 대로 살아가다 걸음망에 걸러지는 내 사람들은 사금처럼 귀하다. 내가 라디오 DJ를 꿈꿨던 이유도 라디오는 카메라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듣다가 별로라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겠지만 꾸준히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나의 삐뚤삐뚤한 모양을 보고도 같이 웃어주는 사람들이다. 방송인 동시에 이럴 수 있는 곳은 라디오가 유일한 것 같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자. 미움받을 용기까지는 없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나의 인생관이다. 선을 긋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 누군가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그렇다고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두고 선을 긋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표현에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감정은 서운함이다. 그걸 모두가 알고 있기에 선 그을 펜을 쥔 사람은 머뭇거리게 된다. 어쩐지 매몰찬 행동 같으니까. 나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두 약간씩의 거리를 두는 편이다. 아니, 친할수록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가까워도 거리는 두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게 되는 건 내 의도와 거리를 둔다는 말이 가진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풀자면 이렇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 바라보아야 한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한 발자국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당연히 잘 안다고 여기는 순간 관계는 V3가 깔리지 않은 컴퓨터가 된다. 역시나 일일이 설명하자니 장황하다. 그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한다. 물론 내가 그리 여기는 상대들은 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동의해준다. 선을 긋는다는 말은 내겐 모양을 그린다는 말과 같다. 5개의 선을 그어 만들어지는 게 별 모양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알리는 행위가 선을 긋는다는 의미이다. 간단하게 지도를 떠올려 보자. 꼬불꼬불한 선으로 나뉘어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선이 있다고 해서 서로 단절된 관계들은 아니다. 한 예로 유럽의 경우 각국의 법령, 풍습,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차이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지키기 위한 테두리로 그려져 있지 않은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그러하듯 사람 마음의 모양은 전부 다 다르다.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건 모양이 없는 액체 괴물처럼 살아가라는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여리고 약한 혹은 못나고 부족한 내 어딘가에 누군가 닿았을 때 나의 이곳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고백하는 행위다. 반대로 남들보다 더 관대하거나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원하게 튀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나라는 사람을 탐험하는 상대방이 판단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나도 몰랐던 내 영역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확장되기도 스스로를 알아가기도 한다. 살다 보면 부득이 선을 긋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 이들은 나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나를 관찰해주고 그걸 토대로 내 성향을 점선으로나마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밑그림이 나의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때 나는 무장해제되곤 한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 또한 열심히 점선으로 상대를 스케치해본다. 이곳이 예민하겠지. 이곳을 흥미로워하겠지 하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사람의 모양은 수시로 바뀌기도 하기에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하다. 이 섬세한 과정을 퉁치는 말이 배려인 것 같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틈은 서로가 서로를 잘 바라보기 위한 것일 테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